안녕하세요. 토지빙량입니다. 토지 투자 언어 셀프 스타디 시간입니다. 셀프 스타디 토지 투자 언어 자주 반복만이 우리가 토지 고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언어의 익숙함, 이게 제가 늘 얘기하거든요. 이게 언어 익숙함, 토지의 언어가 익숙해져야 토지 투자를 잘 할 수 있지 않나요? 우리가 아파트도 아파트에 관련된 용어를 많이 아니까 아파트 투자하는 거죠. 분양권이 어쩌고 학세권이 어쩌고 이런 용어들 다 알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토지도 익숙함이 있어야 고수가 되는 거죠. 그래야 남들 얘기할 때 정보가 나한테 정보가 될지 진짜 똥이 되는지 쓰레기가 되는지 이거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저 언어에 대해서 익숙함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투자는 오히려 언어 익숙함보다는 투자는 오히려 쉬울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려운 게 언어죠. 영어 단어 얼마나 어려웠어요. 외우기라고.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외우는 건 아니지만은 익숙함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익숙하다 보면은 토지도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지 않아요. 우리가 왜 어려운 거예요? 그동안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익숙해져 보세요. 그러면 토지가, 아, 저게 정보구나. 아, 저게 쓰레기구나. 저 쓸데없는 거다. 아, 저 좋다, 안 좋다. 인사이트가 생기거든요. 인사이트.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늘 익숙함에 중요한 겁니다. 제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토지 투자 기초반은 언어의 익숙함이라고. 토지 투자 언어라고. 그래서 영상을 올라오는 거 자주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저하고 오프라인 시간에 만나면 훨씬 더 재밌고 투자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다 알아들어야 되니까. 고수들만의 리그. 이 리그에 합류하고 싶지 않으세요? 투자 고수들. 그게 합류해야 결국 우리가 뭐 왜 배우는 거죠? 돈 벌자고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 리그에 합류한다면은 언어를 익숙한 다음에 빠른 시간에 그 현장에 오프라인 강의를 합류하는 게 좋습니다. 왜 빠른 시간에 합류하면 되냐면 그들만의 대화를 들어봐야 되거든요. 내가 부족한지 많이 아는지. 그렇죠?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고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산지연금형 매수제도를 또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지연금형 매수제도 했었고, 분할지급표 사유를 매수했고, 공유림 사유를 매수했고, 이번 시간에는 공사유림 매수계획 공부가 2023년 나오죠? 2023년에 나온다. 그렇죠? 그래서 2023년은 어떤 내용인지 이것도 연초에 있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여기 보면은 이제 2023년 공유림 사유림 매수 계획이 공고되었습니다. 2023년 1월 20일 날 됐었죠.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네, 그렇게 했고요. 2023년 공유림 매수 계획 공고됐습니다. 기사에 한번 먼저 볼까요? 뭐라고 나왔는지. 한국농업신문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잘 나와 있더라고요. 2020년 9월부터 달라진 한지연금형 사유림 매수 산림청이죠. 한 주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고자 국가가 산림을 매수하여 매매대금을 10년간 나누어서 지급하고 이자 및 대가 상승률을 보장하는 제도. 단가 조정은 일시 지급형 기준 단가는 평균 개금대당 이겠죠? 943원이네요. 근데 기준 단가가 이제 드디어 삭제됐대요. 삭제됐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더 많은 차를 살 수 있겠죠. 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 매매대금에 뭐라고 했습니까? 20%에서 현재 급금은 40%까지로 개선됐어요. 이게 됐습니다. 대상 산림은 산림 관련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서 국가가 보장할 필요가 있는 공익임지. 산정 방법은 좀 더 내려볼까요? 산정 방법은 어떻게 했습니까? 총 지급급, 매매대금 플러스 이자에 플러스 지가상승 보장에 10년간 매월 분할 지급. 1회차의 매매대금 40% 이내는 선지급, 120회차에 걸쳐서 지급 잔액과 이자에 지가상승 보상 균등 분할 지급, 2% 지가상승 2.85 적용 그대로 했습니다. 매수 절차는 상담, 소재지 관할 매수견 상담하고 매도 승낙서 접수한 다음에 대상지 검토 정정, 그다음 결정하고 감정, 계약 체결, 효율권 이전, 지급 완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내용이 앞에서 봤기 때문에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은데 그래도 우리가 이제 앞에서 다루지 않았고 요게 이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바뀐 거는 이거죠. 여기 앞부분하고 기준단가가 삭제됐습니다. 이것 때문에 되게 어려웠거든요. 근데 지금도 이걸 적용하는 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법은 삭제됐습니다. 기준단가 삭제, 인내를 개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좀 더 읽어보면은
규제로 산림 경영 활동에 제한된 산지를 보유해 고민인 산주라면 국가에 해당 산지를 팔고 연금을 받는 제도에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산지연금형 사유련 매수 제도로 사유련 매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지연금형 사유련 매수 제도는 산림관계법상 백두대간 보호구역, 수원함양 보호구역, 유전자원 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에 묶여 벌채도 안 되고 개발행위도 안 되고 이런 것과 도시지역의 도시숲 등으로 활용되어 있는 산림을 국가에서 매수하는 제도다. 그래서 사유련 매매대금은 10년 중도가 지급함으로써 산주에게 안전한 생활자금을 제공하려는 연금 성격의 새로운 제도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지난해 처음 도입된 이 제도는 2021년 제도는 뭐라 했습니까? 그 다음에 뭐 제도는 이 계산도 운영 중이다. 선 지급되는 금액이 40%까지 확대되고 적용되는 매수 기준 약관을 삭제했습니다. 그래서 공유자도 4명까지 매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거죠. 그렇죠? 예컨대 매매대금이 1억 원일 경우 계약 삭달하는 선지급금 4천만 원 포함해서 4,063만 원 받고 10년간은 63만 원씩 제공된다. 그래서 매달 지급된다. 올해는 11월이 올해 계획 물량을 매수할 수 있는 마지막 기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는 11월이 계획 물량 매수할 수 있는 마지막 제도 특성상 현지 조사, 감정평가 등의 일정 기간 소요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매수 물량을 이렇게다. 한지는 무리하면 된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고요. 산림청 공고 2023년이죠. 하야림 예산 약 71억을 포함해서 약 548억을 준비했네요. 예산. 그래서 산림청 공고 경매시장에서 투자 방법이 알려져 있죠. 이거는 이제 그들만 투자 방법이죠. 근데 글쎄요. 제가 이렇게 적었지만은 글쎄요. 뭐 듣기는 했는데 뭐 추천하기는 좀 애매하죠. 이제 밑단가가 낮아졌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냐. 근데 그거는 한번 뭐 제가 투자를 안 해봤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투자 대상으로 안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틀릴 수도 물론 있겠지만 제 인사이트로 그 정리 잘 한 겁니다. 한번 보죠. 매수교육 공부하였죠. 1월 13일 날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 산림청에서는 산림 생태계 보전, 재해 방지, 산림복지 서비스 증진 및 산림 자원의 육성 등을 위하여 공유이름 사유를 매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유이름 사유를 국가에 팔고자 하는 소유자는 소재지 관할, 임야 소재지예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매수 계획 좀 많이 나왔네요. 이렇게 있죠? 그래서 연저 예산 100만 원이죠? 이제 50, 꽤 많네요. 이제 54억이네요. 100만 원이니까 콤마가 맞죠? 여기 54억이죠. 제주도도 배정됐네요. 그렇죠? 얼마입니까? 제주도는 그 100만 원이니까 100만, 1000만, 10억인가요? 아니죠? 이게 54억이죠? 이건 5억이네요. 5억. 제주도는 저 5억이죠? 5억입니다. 20억 원만큼도. 그 다음에 이렇게 열려있다. 그래서 이 비고 우선순위는 고자왈, 보전님, 관능수 완충구역 이런 게 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나왔네요. 이제 점점점 예산되니까 나와 있습니다. 예산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4억이 예산되어 있네요. 예산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우선순위 가로는 우선순위 같아요. 우선순위 이렇게 있죠.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그 매수 대상자 신청 기준입니다. 이렇게 보면 비슷할 거요. 보면은 신청하는 것이 산림 병행 임지, 구그림 확대 계획진의 산림, 블러샤인의 산림, 그 다음에 필요하다는 게, 그 다음 면적도 있습니다. 앞서 봤죠? 이렇게 봤던 거고요. 그 다음 대상지 조건, 사업 착수의 시급성 보시면은 먼저 할 수 있다는 거죠. 조건은 시급성이 있는 거, 5년 이내에 산림 경영 필요한 임지, 그래서 인력 접근이 6년지, 30도 이하 이런 것부터 먼저 하겠다는 거죠. 이거 개발할 것 같으니까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공용 산림 공유임지 이렇게 나오죠. 그럼 뭐라고 했습니까? 산림 공유임지는 산림보호법, 백두대간 산림지 관리법에 따라서 매수 청구한 산림 공유임지 이것도 우선적으로 매수한다. 산지연금형 사유를 매수입지는 도시숲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것, 도시숲, 생활숲 이런 것도 먼저 간다. 이거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필요한 경우 그 다음에 좀 앞에서 봤듯이 산지 전용 리스 사용제야 지정되었거나 지정하기 필요한 경우 그다음 백두대간 보호 그다음 수목원 다른 법률에 따라서 앞에 많이 보던 거죠. 근데 이제 안 보던 게 이게 나왔네요. 곶자왈 제주도는 곶자왈을 그때 보전님 희귀 산림 생태 보전을 위해서 생태 등급 1급지 2급지 집단화된 구그림 연접지 대상으로 매수
그래서 우선 매수 추진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환경, 조천하고 환경 고자를 먼저 우선 매수 추진한 나왔네요. 이게 새롭게 나왔고, 호양강댐도 탁수조감 토지가 나왔네요. 그렇죠? 공작을 하는 토사 유출 우려되는 토지. 호양강, 창릉지역에서. 이렇게 있죠? 뭐, 양구, 해안면, 홍천의 내면, 인제, 서안면, 이 지역의 고정지밭 등, 이런 게 나오네요. 이렇게 있고요. 이런 것부터 급한 데가 먼저 우선순위로 하겠다 이거죠? 광릉숲도 있네요. 생물보전 권역지역 내 완충지역 토지. 알겠죠? 이렇게 해당되는 사람은 되는데, 투자로 이런 거 산다고. 그죠? 이런 거 사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매수하지 않는 살림 나오죠? 그 앞에 나왔던 것이 나왔습니다. 그건 보던 거죠. 임목등기, 지적공부 다른 등기 안 되겠죠? 그 다음에 4번 보니까 요게 이제 이거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볼까요? 두 사람 이상의 공유의 토지 또는 살림을 공유자 모두의 매도 순양이 없는 살림. 그죠? 매도 순양이 모두의 매도 살림 없는 살림은 안 된다는 거죠. 공유자들이. 그 다음 산지연금형은 5인 이상의 공유의 토지 또는 살림을 매수하지 않음. 연금형은 5인 이상의 공유토지 또는 살림은 매수하지 않음. 그 4인까지 된다는 거네요. 산지연금은. 이게 바뀌었죠. 산지연금형은 5인 이상, 5인 이상, 5명 이상 된 거는 매수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단 30헥타르 이상인 경우에는 예산 상황에 따라서 매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네요. 굉장히 큰 거는 싸니까. 이것도 지금 새롭게 개정된 거죠. 5번은 소유권 저당 등을 대상으로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살림. 당연히 안 되겠고요. 이거 안 되고. 그 다음에 7번도 이거는 계속 있네요. 1년 이내에 소유권 등 변동이 있는 살림은 안 되겠죠. 입단할 수 없는 것도 안 된다고 했고, 이거는 계속 있던 거죠. 요게 새롭게 나온 거죠. 요게 새롭게 나온 거죠. 이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9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국립공원 등 산림 사업의 행위가 제한되는 살림. 제한되는 살림은 안 되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관할 관리소를 기준단가를 기준단가가 아직 나와 있네요. 그렇죠? 기준단가를 초과하는 살림은 안 된대요. 그렇죠? 이거 기준단가가 있네 아직도. 이렇게 좀 봐야 된다는 얘기죠. 끝까지 이렇게 이해가 갑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은 이제 매수 절차 똑같습니다. 이거는 똑같죠? 매수 절차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매매대금은 일시대금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연금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겠습니다. 이거 만약에 상속을 하면 이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아예 그냥 이자 뭐 좀 받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요. 이렇게 보고요. 이렇게 절차 매수 가격은 매매대금은 감정평가 2명 같죠. 다만 이런 경우는 뭐 감정평가한다, 공제금을 한다. 예외 조항이 항상 조금씩은 있죠. 이렇게 하는 거라면 이렇게 있고요. 지급 방식은 10년, 1개월 단위로 지정된 날짜에 월 1회 유치하고요. 총 지급은 이자에 뭐 지가상의 보상에 구성하고 그 다음 매매대금은 감정평가에 그렇죠? 이자율은 똑같네요. 계속 요거죠. 이자율하고 지가상승률 그 다음에 월 지급별은 빈동 이자에 지가상승률을 한다. 40% 여기 40% 바뀌었죠. 이제는 2023년부터 40% 해당하는 금액을 먼저 이제 줄 수 있는 거죠. 이제 이렇게 그렇죠? 40% 장려 대금이고요. 월별 이자액은 뭐 남은 금액 따라서 지가 보상에 그래서 현재연금 총지급액은 얼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매매계약 시, 약정계약 시, 뭐 별도 약정기간이 있으면 약정세액이 한다 이런 내용을 나왔습니다. 내용은 한번 정리하니까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습니다. 외도 문의 그래서 문의 접수가 이렇게 하고 기타 사항은 감정평가 할 수 있고 여기서 주의할 거죠. 외도를 포기하고자 할 경우는 감정평가 이전에 해야 된다고 했죠. 외도 신청하였어도 예산에 비해서 가격이 높으면은 안 하는 거죠. 감정평가 나와서 안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사전에 매도 승낙서 제출한 기관에 충분히 협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충분히 협의해야 된다는 거죠. 특히 산지연금형 사유를 매수의 경우 매도자는 관할 구금관리소로부터 제도에 관한 안내설명을 충분히 받고 동의한 다음에 하라 이거죠. 그러니까 출시하지 말라 그 얘기죠. 출시하면 안 된다. 뭐 그런 말이죠. 그래서 돈이 예산이 들어갔으니까 산림청장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번호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연락처가 있습니다. 혹시 그 연락처가 필요하면 이거 보시면 되겠죠. 뭐 이런 경우는 상속이나 뭐 그렇게 갖고 있거나 아니면 누가 갖고 있을 때 머리 아픈 거 그런 경우는 검토할 수 있어도 이게 쉽게 넘어가기 이렇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매도 교환심리학서도 체크한 다음에 그 앞에 보던 거 나와 있죠. 교환심리학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아마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요거는
그 뭡니까? 올해 겁니다. 올해 거. 올해 거. 이제 올해 거죠? 그 올해 2023년이잖아요. 2023년. 올해 거. 올해. 고수문관. 이거죠? 그러니까, 올해도 이렇게 했는데, 올해는 또 왜 많죠, 더. 예산도 많아졌네요. 올해도 많죠. 그것 때문에 산지연금이 조금 그 이슈가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뭔가 많이 주는 느낌 주잖아요, 이게. 뭔가 많이 주는 느낌도 있고, 좀 포괄적으로 많이, 이제 예산도 많아졌잖아요, 이게. 그러면 이거 산림청이잖아요. 세부적으로 가면 또, 지자체 많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예산 다 있습니다. 이렇게. 다 있습니다. 이렇게 다 있기 때문에 꼭 잘 해야 될 겁니다.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서부지방청이 많고 뭐 이렇게 있는데 예산을 확인해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투자로선 제가 이제 정리를 하고 싶은 거는 뭐 생각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이제 정리하고 싶은 거는 첫 번째는 투자는 아니다. 투자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 신중. 왜냐하면 내가 사놓고 내 돈으로 10년간 분할 받는 거잖아요. 물론 이수로 받을 수는 있겠죠. 뭐 어떤 경우에 정말 굉장히 저가를 받아가지고 뭐 시간 조건 맞춘 다음에 3, 4일 안에 이수형으로 받을 수 있겠죠. 이런 투자로 간다면은 뭐 갈 수도 있겠죠. 이건 완전 고수들의 리그죠. 정보가 정확해야 되고 어떤 정보가 정확해야 돼? 예산 언제 집행되는 거 알고, 그렇죠? 언제 집행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1년 후에 소유권 이전이 돼야 되니까 집행되는지 알고, 그 다음에 단가가 매수 단가 있죠? 맞는지 충분히 알아야 되고, 이걸 미리 공부한 다음에 경매를 들어가야 되겠죠. 상당히 난이도가 있지 않을까요? 있겠죠. 투자는 신중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상속이라든지 그런 경우는 충분히 검토할 만합니다. 근데 이런 경우도 이 무조건적으로 가는 것보다 이제 오히려 활용 방안을 검토한 다음에 활용 방안이라든지 출구 전략이 또 있는지, 매도가 있는지 이걸 검토한 다음에 하시는 것이 더 맞지 않나 싶습니다. 연금보다는. 연금이라는 게 뭐예요? 감정평가한다는 얘기는 실거래가보다는 분명히 낮을 수밖에 없어요. 그 자칫하면 뭐예요? 재산상의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투자에 신중하게 바라고요. 그 다음에 예산. 요 앞서도 조금 얘기했는데 예산하고 단가를 매입 단가 있죠, 기준. 이거를 반드시 확인해야 돼요. 요게 확인이 안 되면은 자칫하면 꽤 장기 투자를 될 수 있죠. 거기다가 대출 안 나오겠지만 대출까지 간다면 상당히 어렵겠죠. 그래서 이런 투자는 충분히 그 어느 정도 공부한 다음에 들어가도 되는 거지, 이게 그냥 보편적인 대중화된 투자처는 아닌 것 같습니다. 대중화 투자는 아닌 것 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산지연금이라고 해가지고 농지연금하고 동일시하면 안 된다는 거죠. 농지연금 다릅니다. 앞서도 했겠지. 농지연금하고 성격이 달라요. 이거는 산지연금형이죠. 연금형이잖아요. 이건 연금이고 다르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구분한 다음에 투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냐. 대중화 투자는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죠? 이렇게 정리하면 제가 5번에 걸쳐서 정리한 것 같은데, 이 산지연금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오프라인에서 별도 강조 안 합니다. 그냥 투자처로 안 보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안 보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이게 5번에 걸쳐서 산지연금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한 번만 정독하시면 산지연금이 뭐 허와실 이걸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허와실, 그러니까 산지연금에 대해서 허와실을 정확히 알고서 판단해서 투자 여부를 판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건 오프라인 강의 안 하기 때문에 좀 자세하게 다뤄본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서 산지연금, 사회이름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었으니까 자주 정독을 해서 투자 언어로 익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